잠깐 이 숫자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32%고요. 이더리움은 25%, 그리고 리플은 0%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지난 4월달 미국 기관들이 실제로 들고 있던 코인 비율이고, 코인쉐어즈라는 자산 운용사가 직접 26개 기관한테 물어본 결과입니다. 비트코인은 셋 중 한 곳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도 4곳 중 한 곳은 들고 있고요. 근데 리플 XRP는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솔직히 이 얘기 처음 들으셨을 때 가슴이 조금 철렁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이 0%라는 숫자가 왜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기관 투자자라는 사람들은요, 그냥 돈 많은 개인이 아닙니다. 회사 차원에서 봤을 때 코인을 사려면 따라야 될 규칙이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코인이 법적으로 뭐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증권이냐, 상품이냐, 아니면 그냥 결제 수단이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고, 이게 반드시 정해져야만 회사 회계팀도 처리하고, 감사도 통과하고, 고객 돈까지도 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리플은 지금까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명단에 없었던 거고, 못 산 거지 안 산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막힌 문이 도대체 언제 열리느냐?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긴데요.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돈에 관한 법을 1차로 심사하는 곳인데요. 이번 주에 이르면 내일 이 은행위원회가 클래리티법이라는 법안 표결 일정을 공지할 거다라고 해요. 코인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 테레 측에서는 이 직접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코인베이스 정책 부사장 카라 칼버트도 컨센서스 마이애미 행사에서 다음 주 안에 표결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는데요. 이 클래리티법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표결이 되냐가 진짜 핵심인 건데, 하원이 아니라 상원, 그것도 은행위원회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코인과 관련된 법 같은 경우는 농업위원회 같은 곳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었고, 비트코인은 상품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은행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의미가 달라지죠. 이건 코인을 진짜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이겠다는 뜻에 가깝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코인을 달 수 있는 길을 연다는 거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법안 분위기만큼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다만 일부 조항들이 아직까지 조율 중이다, 이런 우려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통과는 거의 확실시됐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긴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도가 빠르게 나가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디테일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코인베이스의 카라 칼버트가 같은 자리에서 강조한 게 뭐냐? 단돈 1,400원짜리 거래에도 세금 신고를 하게 만드는 지금 미국의 세무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1,400원이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데 미국에서 코인으로 1,400원어치 사면은 뭐 하나만 사더라도 그 거래 하나하나 전부 다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안 바꾸면 기관 자금이 진짜로 들어오기 어렵다, 이렇게 코인베이스가 직접 언급을 남긴 건데요.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볼게요. 비트코인은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사놓고 그냥 보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말 그대로 가치에 대한 저장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소규모 거래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리플은 어떤가요? 리플은 처음부터 결제용으로 만들어진 코인이죠. 1,400원, 5,000원, 만원, 이 소액 결제들 전부 다 매일매일 수만 건씩 일어나야지 의미가 있는 코인이 바로 리플 XRP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드려보자면은 이 소액 거래 세금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클래리티법이 통과돼도 리플의 진짜 본질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사실, 이걸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두 개가 같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소름 돋죠. 그 순간 리플은 다른 코인이랑 완전히 다른 출발선상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지금 이 굳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강조한 거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더 나옵니다. 바로 시간인데요. 테더의 정부 관계 책임자 제시 스피로 측에서 같은 행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지난 1년 동안 큰 진전이 있었지만 어떤 일이든지 뒤집힐 수 있다. 특히 올해 말 중간선거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요. 미국의 중간선거는 11월 달에 있죠. 지금이 5월 달이니까 약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 6개월 안에 클래리티법 그리고 세금체계 개편까지도 가능한 만큼 전부 다 밀어붙여야 된다는 게 현재 업계 분위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의회 구성이 바뀐다. 그러면 지금 우호적인 흐름들이 멈추거나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표를 알고 나시면은 왜 지금 갑자기 표결 일정이 잡히고 또 코인베이스 임원이 전면에 나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격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다음 주 안에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클래리티법 마크업이 진행이 되고요. 7월에서 9월 사이에 본회의 통과를 노리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또 그 사이에 세금 체계 개편 논의가 같이 붙고요. 이게 11월 달 선거 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 이 기관 포트폴리오 안에 비어있던 리플 자리가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채워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32대 25대 0, 이 구도 자체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30대 23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잡아간다라는 건데, 물론 여기서 뭐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겠고 일부 조항이 빠지면서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겠죠. 물론 변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이 사실관계들만 놓고 정리를 드려보자면 이게 지금 가장 무리가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요, 이 기관 명단에 리플 XRP가 없는 거는 악재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문이 안 열렸기 때문인 거고, 이어지는 클래리티법이 상원은행위에서 다뤄진다라는 거는 이 코인을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이겠다,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진짜 변화는 클래리티법 하나가 아니라 이 소액 거래 세금 개편, 이게 같이 풀릴 때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다가오는 11월 달 전에 같이 풀린다면 그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가격이 될지 아니면 거래소 상장 구조가 될지, 이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기준에 대해서 내가 보유했던 시간대, 얼마나 기다렸으니까 얼마까지 상승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만 보시는 것보다는요, 지금 가격일 때 얼마까지 하락을 했고, 또 이 가격이 단기 저점이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현재 시장이 리플은 안 좋더라도요, 알트코인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들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최근에 1,800원 라인에서의 매수가 나갔었고, 오히려 단기 종합방에서는 이렇게 현실적인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뿐만이 아니에요. 뭐 이더리움, 클래식, 에이다, 플록, 여러 가지 체인링크까지도 알트코인 단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성을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따라가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리플 XRP를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만 보면은 시장이 안 좋다고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리플 한 가지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나간다면 지금만큼 정말 좋은 시기가 없겠죠. 기회는 곧 타이밍이고, 그 타이밍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잡아 나가시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세요. 입장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눈치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요, 이제는 차트만 보고 타점 접근하는 시대 끝나가고 있습니다. 추후에 미국 정권이 바뀐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종목 선정과 타점을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미국 이란 전쟁 관련해가지고 극적인 휴전을 한 상황인데, 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미국 지상군 투입할 거다, 원자력 발전소 때려 부시겠다, 정말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활용한 타점은 오브스 3연속 수익 타점이었어요. 이 남들은 수익조차도 못 내는 하락장에서요, 오히려 3번 연속이나 수익을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브스 코인은 뭘까요? 중동 전쟁이 심각해질수록 상승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타점 활용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1차로 타점 활용해서 수익 냈었고요. 종목 선정 드리면서 이 종목이 왜 상승할 예정이고 어떤 테마랑 어떤 거시경제를 배경으로 선정했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로 다시 한번 오브스 타점을 선정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매수 타점을 드리는 이유까지도 말씀드리면서 2차 타점 또한 완벽하게 수익 달성했고요. 다시 3차로 오브스 추천드릴 때 현재 가격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저점 라인을 잡아드려가지고 지정가 매수까지 말씀을 드렸고, 완벽하게 지정가 찍고 매수 체결되면서 목표 가격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고 또 수익 완료까지 했습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모든 코인이 하락하는 이 하락장이었는데요. 이렇게 테마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손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모든 코인에 대해서 차트만 봤었다면은 애초에 오브스라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극적인 합의가 체결되면서 속보로서 빠르게 전달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합의가 체결됐으니까 다시 오브스 코인 들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엄연히 시장 매크로 환경, 이 테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집권하면서부터 단순 차트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성격을 알고 단순하게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만 매수 매도를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접근해가지고 종목 선정도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시장에 맞춰가지고 급등 가능한 종목들 비싼 가격에 매수해서 그리고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도 완벽하게 마치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